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심각해 보이죠? 이스라엘, 이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이 개입을 하려고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항상 전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어쩌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선량한 시민들은 애국심이란 동정심을 가지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은 사라지게 되죠.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어쨌든 지정학적 우려에도 9주 연속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블랙록,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프로세우스, 편리머스리얼스 자산관리 회사들이 운용하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암호화폐가 암호화폐인 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철학,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문맹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전통금융 시스템을 깔지 못하는 개도국, 후진국도 그러겠지만, 전쟁이 나면, 그리고 또다시 팬데믹이 창궐을 한다면 은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꽤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 암호화폐는 진가를 발휘하겠죠.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느덧 국제 송금을 위한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죠. 항상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로든 테스팅을 합니다.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지금 이 시대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보내졌는지,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끝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양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행님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점점 제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스팅을 했을까? 왜 점점 은행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까? 결국 이 길의 끝은 CBDC가 될 거라는 저의 꽤 오랜 예측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수료를 없애자는,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자는 디지털 안에서의 혁명,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헷갈리시죠. 전쟁이 나게 되면 암호화폐 또한 데미지를 입을 거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려 하시겠지만,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곳에 있습니다. 과연 그 상황들이 왔을 때, 그 힘듦이 왔을 때 묵묵히 버틸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날 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참, 또 한 번 그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테스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미들이 이 시장을 떠나길 바라겠죠. 저도 뭐 딱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칼라노 창립자 XRP 레저 ADA 통합 확정 발표 이후 XRP 2.2달러 회복했었다. 조금 상승을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도 도톡이 키재기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라고 튀어나온 놈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결국 XRP 레저로 들어온 놈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기술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 암호화폐의 CEO나 그 암호화폐는 빨리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XRP 레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굉장한 혜택이 있죠. 리플이란 회사가 무서운 이유는 XRP라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 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왜 미국은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RLUSD의 승인을 해줬을까요? 그 속에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시죠? 결국 XRP 레저로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제2의 구글이 될 것이다. 전통금융, 암호화폐 금융, 그리고 플랫폼 마켓들까지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야만 되니까요.
IT 빅4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XRP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XRP가 $10,000가 가게 되면 XRP 시총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살짝 한 적 있죠. XRP가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눈으로는 보지만 만질 수 없는 모든 것,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지적 재산권까지 모두 다 거래되는 도구로 XRP 레저에서 모든 걸 필터링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2의 구글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눈치 빠른 카르다노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 XRP 레저에 기어 들어와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이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힌트를 제공했었죠. 기술력이 좋은 코인이다. 그래서 결국 XRP 레저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도 이야기 드렸고, 헤데라도 이야기 드렸고, 또 그 외에 생태계가 광범위하고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은 좀만 기다려보세요. 다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글이란 플랫폼에 전세계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XRP 레저는 그렇게 지상 최대의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죠. midnight. 요거를 XRP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던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에이다가 XRP 레저와 통합될 것이라고 확정 발표를 했다. 크로스체인 협력, 크로스체인, 그러니까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하우스킨스는 동물적 감각으로 느낀 거겠죠. 그리고 계속 긴장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XRP ETF 승인, XRP 가격 전망에 충분한 연료를 주입할 것 같다. XRP는 2025년 가장 유망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찰스 호스킨스의 XRP 지원 확장은 인풋 아웃풋 들어왔다 나가겠다. 요게 결국 토큰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XRP 레저에서 에이다가 들어오면 XRP 가격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XRP를 거쳐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리플의 기술총괄 데이빗 슈얼츠는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배짱을 튀긴다.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참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배짱이죠, 배짱. XRP는 그래서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XRP 레저 원장을 조절하는 스위치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불은 어떻게 들어오죠? 전기라는 연료가 주입이 돼야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기라는 원료가 결국 XRP가 되겠다는 거죠. 한 번쯤은 꼭 거쳐야 되는 통로 XRP.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XRP는 3년이 지나면 새롭게 생성이 되는 XRP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XRP는 소각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또는 그 전에 리플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XRP를 미국이 탐낸다면, 가져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상상과 추측은, 예측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RP 레저 상호작용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XRP는 어떤 형태로든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사용자가 XRP를 보유해야 되고 신탁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다. 어떤 생쇼를 하든 간에, 어떤 축제가 벌어지든 간에 꼭 거쳐야 되는 암호화폐는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놈이에요. X로 시작하는. 그래서 XRP를 스위치라고 부르고 있다. 원장 생태계에 대해서 기능을 초기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XRP가 기술적 필수성을 지니고 있게 데이빗 슈얼츠 외계인이 만들어놨다. 언제 봐도 외계인 같아요, 데이빗 슈얼츠는. 자, XRP 원장을 조절하는 스위치라는 문구는 XRP가 단순한 토큰이 아니다. XRP 원장 인프라 내에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정도에 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오후 6시 정도에 한 번 더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리플 공동 창립자 아서 브리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XRP는 숨겨진 배관과 눈치채기 힘들겠지만 결국 거쳐야 된다. 그냥 컨베이너 벨트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컨베이너 벨트 위에 있는 물건에 집중을 하지만 그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그 자체이다. 어쩜 이것 또한 제가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그런 저의 상상력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저도 제가 어쩔 땐 굉장히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것이다. 가장 본능적인 것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이다. 베이직이다. 2013년 11월 20일 이메일에서 브리토는 리플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XRP를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하지만 이 한 줄에는 XRP를 만든 개발자가 XRP 원장에 의도된 아키텍처가 강력하게 유학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간다면 결국 그 분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XRP는 원활하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 사용 방식은 최종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매끄럽게 설계되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치게 돼 있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흡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XRP는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RP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이해하거나 사용할 필요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게 된다. 한마디로 여러 곳에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석유를 공급받아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쭉쭉 빼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벽 뒤에 숨은 파이프라인처럼 중요하고 효율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아서 브리토의 그런 생각처럼 그의 이념처럼 리플이 XRP를 기반 스테이블 코인 통합 및 기관급 유동성 솔루션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비전이 그의 생각에 조용히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서두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강력한 이유는, 무서운 이유는 XRP란 암호 화폐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돈이 되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도구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형님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도구, 가장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도구. 이제 그들은 뭘 하면 됩니까? 홍보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 느낌에는 살짝 여러분들 들었을 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전쟁과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도구를 찾게 할 겁니다. 그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자,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 방송 짧게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보세요.